여러분은 화성에서 안성으로 가려다가 답답함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도를 펴놓고 보면 두 도시가 그렇게 멀지 않은데 막상 차를 몰고 가려면 평택 쪽으로 크게 우회하거나 용인을 거쳐 한참을 돌아가야 합니다. 신호등 많은 일반 국도를 이용하면 트럭들 사이에서 답답하게 기어가는 시간이 이어지죠. 왜 이렇게 가까운데 이렇게 멀게 느껴질까? 하는 생각 누구나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 오랜 불편함을 해소할 희소식이 들려왔습니다. 2025년 10월 화성 안성 민자 고속도로가 KDI 민자적 격성 조사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발표된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정부의 전문기관이 이 도로 만들어도 되겠습니다라고 첫 번째 중요한 허락을 내린 것이지요. 이제 본격적으로 2조 원 규모의 대역사가 시작되려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화성 안성 민자 고속도로가 정확히 어떤 프로젝트인지, 왜 꼭 필요한지,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꿀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완성될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제1장 거대한 그림 사업의 전체 모습. 화성 안성 민자 고속도로는 화성시 양감면에서 출발해 평택과 용인을 관통하며 안성시 일중면까지 이어지는 총 연장 45.3km의 고속도로입니다. 서울에서 수원까지의 거리보다 더 긴 이 도로는 왕복 4-6차로 규모로 계획되어 있어 충분한 교통량을 소화할 수 있는 시원한 간선도로가 될 전망입니다. 이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총 사업비는 약 2조 원입니다. 화성시 연간 예산이 약 3조 원 정도 되니까 그 3분의 2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죠. 그래서 이번 사업은 민자 고속도로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정부나 지자체가 직접 돈을 대는 게 아니라 민간 기업들이 투자해서 건설하고 운영하면서 통행료를 받아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인천대교나 용인 서울고속도로 같은 도로들이 바로 이런 민자 고속도로 방식으로 만들어진 것들이죠. 현재 언론 보도와 관계기관 발표를 종합하면 2030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약 5년간의 공사 기간을 거쳐 2035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일정은 앞으로 진행될 여러 절차와 상황에 따라 조금씩 변동될 수 있겠지만 큰 틀에서는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제2장 왜 지금, 왜 이 길인가, 필요성의 진실. 도로 하나를 만드는데 2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간다면 당연히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겠죠. 화성 안성 민자 고속도로가 꼭 필요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직관적인 이유, 바로 교통 혼잡 해소입니다. 현재 수도권 남부의 동서교통망은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영동 고속도로는 너무 북쪽에 치우쳐 있고 평택 제천 고속도로는 서쪽으로 우회해야 하죠. 화성 남부에서 용인이나 안성으로 출퇴근하는 분들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막히는 도로와 씨름해야 합니다. 화성시의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이런 교통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동탄 신도시만 해도 수십만 명이 살고 있는데 이들이 이동할 수 있는 고속도로 선택지가 너무 제한적이었던 거죠. 두 번째 이유는 산업 경제적 관점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시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이야기가 끊이지 않습니다. 삼성전자가 용인에 천문학적인 투자를 하고 있고 SK 하이닉스도 인근에 대규모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평택항은 우리나라의 주요 물류 거점으로 급성장하고 있죠. 매일 수만 대의 화물차가 평택항을 드나들며 전국 각지로 그리고 세계로 물건을 실어 나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거점을 빠르게 연결하는 도로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도체 부품을 실은 트럭이 평택항에서 용인 공장까지 가려면 현재 1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하지만 화성-안성 고속도로가 완성되면 이 시간이 30분 이내로 단축됩니다. 반도체 산업은 시간과의 싸움이거든요. 부품 하나가 몇 시간 늦게 도착하면 생산 라인 전체가 멈출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물류 효율성 향상은 결국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데 직접적으로 기여하게 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지역 균형 발전입니다. 안성시 동부권, 특히 일죽과 죽산 지역은 좋은 땅과 오랜 역사를 가진 곳이지만 고속도로 접근성이 떨어져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딘 편이었습니다. 화성 안성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이 지역이 중부 고속도로와 바로 연결되면서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됩니다. 기업 유치도 쉬워지고 인구 유입도 늘어나고 지역 경제 전체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죠. 제3장 여기까지 온 길 현재 진행 상황. 고속도로 하나를 만드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좋은 아이디어니까 오늘부터 공사 시작. 이렇게 간단하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특히 2조 원이라는 거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민자 고속도로는 더욱 엄격한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하죠. 일반적으로 민자 고속도로 사업은 다음과 같은 단계를 밟습니다. 먼저 지자체나 민간이 이런 도로가 필요하다고 제안을 합니다. 그 다음 KDI 같은 정부 전문기관에서 민자 적격성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정말 이 도로가 필요한지, 경제성은 있는지, 차들이 실제로 많이 다닐지, 민간 투자를 받아서 진행해도 되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봅니다. 이 관문을 통과하면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진행해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그 다음에는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실제로 도로를 만들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사업자가 정해지면 구체적인 설계를 확정하는 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거치고 땅 주인들에게 보상을 해주고 그제야 비로소 착공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년간의 공사 끝에 마침내 개통하는 것이죠. 화성 안성 민자 고속도로는 현재 이 긴 과정의 두 번째 단계를 막 통과한 상태입니다. 2025년 10월 KDI의 민자적 격성 조사를 통과했다는 것이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정부의 전문기관이 이 도로는 경제성이 있습니다. 차들이 충분히 많이 다닐 것입니다. 민간 투자를 받아서 진행해도 괜찮습니다라고 인정한 것이거든요. 수많은 도로 제안 중에서 이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무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만큼 이번 통과는 첫 번째 큰 산을 넘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도 이 결과를 공식 발표하면서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화성시를 비롯한 관련 지자체들도 환영 입장을 표명하며 앞으로의 절차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된 셈입니다. 제4장 앞으로 가야 할 길, 향후 일정과 넘어야 할 산들. 민자적 격성조사 통과는 중요한 이정표이긴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앞으로 약 5년 동안 여러 복잡한 절차들을 하나씩 밟아나가야 2030년 착공이 가능해집니다. 가장 먼저 진행될 것은 전략 환경 영향 평가입니다. 2025년 말이나 2026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단계에서는 도로가 지나갈 지역의 생태계, 농경지, 수자원, 문화재 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혹시 희귀한 동식물이 서식하는 곳은 아닌지, 중요한 습지를 훼손하는 건 아닌지, 마을 사람들이 소음 피해를 입지는 않을지 등을 조사하는 거죠.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노선을 일부 변경하거나 터널로 통과하게 만들거나 방음벽을 설치하는 등의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청취하는 공청회가 열리는데 여기서 강력한 반대 의견이 나오면 설계를 대폭 수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환경 영향 평가와 병행해서 또는 그 직후에 진행되는 것이 제3자 제안 공고와 사업자 선정 절차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이 도로를 건설하고 운영할 민간 기업을 뽑는 과정입니다. 여러 건설사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저희가 이런 조건으로 만들겠습니다라고 제안을 내놓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 제안들을 비교해서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곳과 협상을 진행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공사비가 적게 드는 곳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기술력, 재무 건전성,
운영 계획, 통행료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는 점입니다. 이 과정만 해도 보통 1년 이상 걸립니다. 사업자가 선정되면 실시계획 승인 단계로 넘어갑니다. 여기서는 정확히 어디에 나들목을 만들 것인가, 터널은 몇 개 뚫을 것인가, 교량은 어떤 방식으로 지을 것인가 같은 구체적인 설계를 확정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보상 절차가 시작됩니다. 도로가 지나가는 땅의 주인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땅을 매입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보상금이 너무 적다고 불만을 가진 지주들이 협의를 거부하면 법정 소송까지 가기도 하거든요. 이런 보상 문제로 공사가 수년씩 늦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어야 2030년쯤 드디어 착공할 수 있습니다. 착공 이후에는 약 5년간의 공사 기간이 이어지고 그래서 최종 개통 목표가 2035년으로 잡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정은 여러 변수에 의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경 문제로 노선을 크게 변경해야 한다면 설계를 다시 해야 하고 그러면 시간이 더 걸립니다. 보상 문제로 법적 분쟁이 길어지면 착공이 미뤄집니다. 공사 중에 예상치 못한 지질 문제가 발견되거나 문화재가 나오면 또 공사가 중단됩니다. 게다가 물가 상승으로 공사비가 예상보다 많이 늘어나면 추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협상해야 하고 이것도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이런 대형 인프라 사업은 당초 계획보다 12년 정도 늦어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제오장빛과 그림자, 기대 효과와 우려사항. 화성-안성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긍정적인 측면과 걱정스러운 측면을 모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이동 시간의 단축입니다. 현재 화성 동탄에서 안성 일주까지 일반 도로로 가면 1시간 이상 걸리는데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30분 안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매일 출퇴근하는 사람들에게 하루 1시간씩 절약되는 것은 엄청난 삶의 질 향상입니다. 아침에 30분 더 자거나 저녁에 30분 일찍 집에 돌아와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죠. 물류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큽니다. 화물차들이 더 빠른 길로 다니면 기름값이 절약되고 이는 결국 물건 가격 인하로 이어집니다. 특히 평택항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이에 물류가 원활해지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이 한층 높아집니다. 일본이나 대만과의 치열한 경쟁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일자리 창출 효과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공사 기간 5년 동안 수천 명의 건설 인력이 필요하고 개통 후에는 휴게소, 주유소, 물류센터 등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생깁니다. 고속도로 주변 지역에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추가로 일자리가 만들어지기도 하죠. 화성과 안성의 경제가 전체적으로 활성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역 발전 측면에서도 긍정적입니다. 안성 동부권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었는데 고속도로 접근성이 좋아지면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기업들이 여기 교통이 편하네라고 생각하면서 투자를 결정할 수 있고 그러면 인구가 늘고 상권이 살아나고 세수가 증가하는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려되는 점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통행료 부담입니다. 민자 고속도로는 일반적으로 통행료가 비싼 편입니다. 45km 구간이면 아마도 5,000원에서 7,000원 정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매일 출퇴근하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은 절약되는데 돈이 아까워서 그냥 일반 도로로 다닌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정작 도로를 만든 의미가 반감되겠죠. 그래서 지역 주민들에게는 통행료 할인 혜택을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환경 문제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45km에 달하는 도로를 만들려면 산을 깎고 땅을 파고 때로는 하천을 건드려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습니다.
희귀한 동식물이 서식지를 잃을 수도 있고 농경지가 줄어들면서 농민들의 생계가 위협받을 수도 있습니다. 공사 중에는 소음과 분진으로 인근 주민들이 고통받을 수 있고 개통 후에도 고속도로 바로 옆에 사는 사람들은 차량 소음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영향 평가를 철저히 하고 필요한 곳에는 터널을 뚫거나 방음벽을 충분히 설치하는 등의 대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양면성이 있습니다. 고속도로 나들목 근처는 접근성이 좋아져서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고속도로에 너무 가까운 집들은 소음 때문에 오히려 가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같은 동네 안에서도 명암이 갈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수요 예측에 정확성 문제가 있습니다. 민자 고속도로는 통행료 수입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구조인데 만약 예상보다 차들이 적게 다니면 투자자들이 손해를 봅니다. 그러면 정부가 결국 재정을 투입해서 손실을 보전해줘야 하는데 그 돈은 결국 우리 세금이거든요. 10년 뒤의 교통량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자율주행차가 보급되면 교통 패턴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고 재택근무가 더 확산되면 출퇴근 차량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변수들을 모두 고려해서 현실적인 수요 예측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6장 우리의 역할, 시민 참여의 중요성. 이렇게 큰 프로젝트는 정부와 기업만의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 도로를 이용하고 그 영향을 받게 될 우리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환경영향평가 과정입니다. 머지않아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공개되면 주민공청회가 열립니다. 이때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의견을 내야 합니다. 우리 마을 앞 하천이 오염될 수 있다. 이 산에는 천연기념물 독수리가 서식한다. 소음이 우려되니 방음벽을 더 높게 설치해달라 같은 구체적인 의견들이 모여야 더 나은 설계가 나옵니다. 전문가들이 아무리 조사를 해도 그 지역에 오래 살아온 주민들만큼 그 땅을 잘 아는 사람은 없거든요. 사업자 선정 과정도 지켜봐야 합니다. 어떤 기업이 이 도로를 만들고 운영하느냐에 따라 공사의 질, 통행료 수준, 유지보수 상태가 달라집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어떤 기업들이 입찰에 참여하는지, 그들의 과거 실적은 어떤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지역 언론사나 시의원들을 통해 의견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통행료 협상 과정도 중요합니다. 민자 고속도로의 통행료는 정부와 사업자 간의 협상으로 정해지는데 이때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크면 할인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협상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화성시와 안성시에 거주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50% 할인을 적용해달라는 식의 요구를 집단적으로 한다면 협상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관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차피 정해진 대로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방관하면 정말로 우리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진행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 정부나 사업자도 더 신중하게, 더 투명하게 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제7장 궁금증을 풀다, 자주 묻는 질문들. 많은 분들이 화성 안성 고속도로에 대해 비슷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십니다.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들에 대해 현재까지 알려진 정보를 바탕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통행료가 얼마나 나올까요? 라는 질문이 가장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아직 정확한 금액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통행료는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협상을 통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른 민자 고속도로들의 사례를 보면 대략적인 예상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민자 고속도로는 킬로미터당 100원에서 150원 정도 수준입니다. 화성 안성 구간이 45km이므로 계산하면 4,500원에서 6,750원 정도가 나올 것으로 추정됩니다. 물론 지역 주민들에게는 할인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데 보통 30%에서 5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값이 오를까요? 라는 질문도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속도로 나들목 인근 지역은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속도로에 너무 가까우면 소음 문제 때문에 오히려 가치가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적당히 가까운 거리, 그러니까 차로 5분에서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지역이 가장 큰 혜택을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부동산 가격은 고속도로 하나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므로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말 2035년에 개통될까요? 라는 회의적인 질문도 있습니다.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2035년 개통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형 인프라 사업의 특성상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항상 존재합니다. 환경 문제로 노선이 크게 변경되면 설계를 다시 해야 하고, 보상 문제로 법적 분쟁이 길어지면 착공이 늦어지며, 공사 중에 예기치 못한 지질 문제나 문화재가 발견되면 공사가 중단됩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보다 1년에서 2년 정도 늦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 3년 늦어진다 해도 2037년이나 2038년이면 개통되는 것이니까요. 맺으며 10년 후를 그리며 지금부터 10년 뒤인 2035년을 상상해 봅니다. 화성 안성 고속도로를 처음으로 달리는 날, 우리는 어떤 기분을 느끼게 될까요? 아마도 화성에 사는 한 직장인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드디어 출퇴근이 편해졌네. 이제 매일 아침 30분씩 더 잘 수 있겠어. 안성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사장님은 평택이나 용인에서 손님들이 더 많이 오시겠는걸. 장사가 잘 되겠어라고 기대할 것입니다. 물류회사에서 일하는 트럭 기사님은 이제 평택항에서 용인까지 훨씬 빨리 갈 수 있으니 하루에 한 번 더 운행할 수 있겠네라고 좋아할 테고요. 하지만 이 모든 긍정적인 미래가 저절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수많은 과정을 거쳐야 하고, 그 과정 하나하나가 제대로 진행되어야만 우리가 상상하는 그 미래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개발을 이루는 균형점을 찾아야 합니다.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장하면서도 공공의 이익을 실현해야 합니다. 투자자들의 수익을 보장하면서도 국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다른 나라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다른 지역에서도 이미 이런 도전들을 성공적으로 해내왔으니까요. 2025년 10월 KDI 민자적 격성조사 통과라는 첫 번째 중요한 관문을 통과한 화성-안성 고속도로. 이제 본격적인 여정이 시작됩니다. 앞으로 환경 영향 평가가 진행되고, 사업자가 선정되고, 구체적인 설계가 확정되고, 보상이 이루어지고, 착공이 되고, 공사가 진행되는 긴 과정 동안 우리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합니다. 때로는 의견을 내고, 때로는 우려를 표명하고, 때로는 응원을 보내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 시대의 인프라입니다. 정부나 기업만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프로젝트인 것이죠. 10년 뒤 화성 안성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우리가 함께 만든 길이야라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기를, 그리고 이 길이 정말로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길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길은 단순히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길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지역과 지역을 이어주고 과거와 미래를 잇는 매개체입니다. 화성 안성 고속도로가 그런 의미 있는 길이 되기를, 그래서 다음 세대에게도 자랑스럽게 물려줄 수 있는 유산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2035년 개통의 그날까지 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함께 지켜봐 주시고 함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